자, 데일리인트 오늘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시황은 시황지한테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제는 주로 불금에는 무엇을 하시는지요? 방송하죠. 방송 끝나면 무엇을 하시는지요? 집으로 가서 이제 아이 보죠. 와, 진짜 가정적이야. 근데 왜 표정을 찡그리시죠? 아이 보시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올해 2학년. 2학년. 첫째는 이제 사회생활 3년 차. 아유, 사랑이 넘치셔. 사랑이 넘치시네요. 사랑이 진짜. 넘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둘째가 어제 원카 초콜릿을 만들어 가지고 원카. 그래서 뭐 보셨어요? 예, 봤어요. 원카 둘째하고 같이 봤죠. 그래서 갔다 오더니 이제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골든 카드를 해가지고 와. 황금색 그 색종이에다가 그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갑에서 용돈 딱 초콜릿 나와야지. 조그만 걸 하나 넣어가지고 네. 그 원카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또 바깥쪽에 영어로 원카 이렇게 써갖고 오. 초콜릿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주더라고요. 이야. 감동이었어요. 마음이 그러면 용돈 나갑니까 진짜? 용돈 나가죠. 나가야지. 지갑에서 주식으로 주시는 거 어때요? 절대 안 되죠. 신성 델타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신성 델타가 아마 지금 경고 받은 것 같은데. 경고 받았어요? 수석 경고 받지 않았나요? 호재죠 호재. 경고 받았어요. 왜 이래? 아니 올라서 경고 받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올라서 경고 받았으면 좋은 거죠. VI 걸렸다는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적이시고 또 똑똑하신 박근영 부장님 오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21.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역시 오늘 갭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고 기관은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전일 테슬라 등의 상승 영향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고요. 대형 IT라든지 철강, 종유화학, 지약바이오, 조선해운, 건설, 종합 상사 등이 상승세에 출발했는데 그 외에도 원격 진료나 의료 AI, 음성인식, AI 챗봇, 의료기기, 자원개발 등의 테마군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다소 좀 주춤했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10시 4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이제 다소 반등이 새롭게 시작됐고요. 코스피가 263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의 약보합이 계속 지속됐고요. 코스피는 2차전지 밸류체인 화학업종이 주도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고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됐습니다. 이 9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수 이어가던 외국인들은 전일 단기 차익 실현 후에 순매수가 다시 오늘 재개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금주의 저PBR 업종이 쉬어가면서 순환매에 일어난 양상이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발표 일정 모멘텀이 유지가 됐습니다. 금주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에 자동차, 금융, 상사, 화학, 보험, 통신업종 등의 저PBR 업종 등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역시 저PBR 관련된 섹터 중심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반도체가 약세였고요. 2차전지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에 오늘 이제 반도체 가운데서는 HP, SP가 4분기 영업이익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큰 폭 하락세를 나타났죠. 이제 근데 오후 들면서 다시금 저 PBR 업종, 그러니까 금융과 자동차 중심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이 크게 나타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이 26일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오후장에 이제 장을 코스피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치 제고 인센티브에 초점을 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제 지원 방안이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 대규모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서 기관도 코스피 순매수 규모 확대하면서 코스피는 2650선에 근접했습니다. 이 한편 니케이 지수도 장중 1.2%까지 상승세 보였는데 1989년 고점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일본 시장도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오후장 보니까 한 2.47% 정도 급등을 하면서 3거래 연속 반등세가 기록 중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화학과 금융 쪽의 매수가 강했고 코스닥은 제약을 매수했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이 기관도 코스피에서 거의 대부분 업종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의료정밀기기를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원 수준에서 반복이 나타났고요. 업종별로는 화학주가 강세였는데 특히 경영권 분쟁 조짐에 금요석유가 장중 9% 급등했습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 반등세 이어지면서 LG화학도 장중 6%
반등세 나왔고요. 네. 철강 금속도 강세였고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된 저피별 업종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금융업과 유통업종이 강세였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성장주들도 똑같이 상승세가 관측되면서 서비스업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만 전일 급등했던 카카오는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면서 서비스업의 추가 상승은 좀 제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지만 2차전지 상승폭이 다소 좀 축소가 됐고요. 반도체 소부장 단기 부담 완화에 지수가 다소 좀 숨고르기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대별수는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는데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강세 기록했고요. 테마별로는 원격 진료나 의료 AI 쪽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노려볼 만한 테마나 섹터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저 PBR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도 설명을 해주실 테지만 좀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뭐 자동차도 이미 또 많이 오른 상황이고 AI나 HBM 쪽은 오늘 또 보면은 차익 좀 나오면서 7% 8% 또 떨어지고 요런 거 보면은 좀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테마나 섹터가 있나? 혹은 애매하니까 조금 홀드 전략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나타나서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 거 물어보시면 사실 답변하기 되게 어렵죠. 뭐 내일 제가 뭘 먹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일단은 저 PBR 관련된 26일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대감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외국인들 수급도 오늘 오후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26일 이전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지속되면서 역시 저 PBR 관련된 이 테마가 역시 좀 시장의 중심을 그대로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따라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은 많아지는데 사실 좀 어젠가 그젠가부터 제가 엔비디아 조금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네. 근데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또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추가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또 변곡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 쪽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갑자기 또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마지막에 또 이야기 좀 드리겠지만 다소 좀 이번에 이제 의료계 관련된 뭐 정원 이슈가 있으면서 의료계에 약간 반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장기화되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반대적으로 좀 반사이익을 받는 쪽이 여전히 하루 이틀 좀 좋기도 했지만 다소 좀 그런 쪽도 역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차장님은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못 먹어도 엔비디아. 못 먹어도 엔비디아.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나오니까. 실적 21일, 22일 요때죠? 21일. 21일인데 네. 오늘 사실 의료 AI 올랐었던 것들. 네. 그다음에 챗GPT 관련된 쪽 올랐었던 것들.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어디 투자한다 이것도 어제 이제 암홀딩스랑 그다음에 사운드 하운드라는 그러니까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기업. 그다음에 신약 개발 회사 리커전 파마시티컬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AI로 신약 개발하겠다 이런 거. 여기에 이제 그다음에 암홀딩스 여기 지분 투자하니까 네. 오늘 이쪽이 그냥 싹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은 AI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콩고물이 우리나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역시 그쪽을 따라가자. AI 반도체는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 오늘 일본 증시가 좀 조정받았어요. 네. 반도체가.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닝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닝. 이번 주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되게 좋았잖아요. 네. 화장품주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 네. 의료기자재 이런 쪽들도 월간 데이터 나왔는데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중소형주 계속 발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적 좋은 쪽들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또 시나리오대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뭐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좀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다음 주도 뭐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아까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 확정 기대감 지속 등의 저 PBR주 상승 여기 좀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뭐 시장에서 KB증권 중심으로 해서 1차적인 그 저 PBR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의 반응은 어느 정도 왔다라는 평가 보고서가 꽤 나왔었는데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 양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들면서 갑자기 이제 주가들이 이거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아주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에게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 목표치 제시 등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표가 권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뭐 세무 관련된 조사
이런 것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페이보릿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집어넣으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취임한 정은복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이제 취임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의 안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라 저는 이 부분이 올해 상당히 좀 한 해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만약에 실망감을 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또 하방으로 조금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제 일본 선례를 보면은 지난해 3월 도쿄증권거래소가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 BPS가 1 이하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재고 노력을 공표한 상장사가 프라임 시장 1656개사 중에 39.9%인 660개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40%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에 관련해서 호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치게 되면서 오늘 다소 좀 쉬었던 금융주가 올라왔고 그리고 코아시아, 세아홀딩스 등의 지주사라든지 현대차, 기아 등의 자동차 쪽도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오늘 한국은행 자료가 일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일본의 주가 상승 배경과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일본 증권거래소가 이제 기업가치 제고 방안 관련해서 이야기 쭉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와 있는데 이 증시 상승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그리고 AI 관련 반도체 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는 나스닥 시장이 막 급등했던 시기와 맞물려서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테라다인이나 어드반테스트 이쪽도 급등을 사실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주주하는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PBR이 낮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주주하는 정책이 확대가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PBR이 낮고요. 대부분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관련된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표를 보시면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개기업 현황인데요. 보시면 시총이 1,000억 엔 이상 그리고 PBR 1배 미만이 전반적으로 78% 정도가 기업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제고 방안 관련해서. 그러니까 PBR이 낮은 회사들 중에 시총 1,000억 엔 이상인 회사들이 이러한 어떤 재고 방안에 대한 기업 공개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난 거죠. 상대적으로 대형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내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 발표가 1.3조 엔 정도 상회하면서 과거 3개년보다 매입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자사주 매입 추이를 보시는데 각 연도마다 이렇게 실선이 나와 있죠. 네. 근데 24년 보시면 엄청나게 치솟아 있습니다. 그죠? 각도가 완전히 거의 뭐 완전히 서 있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 추이가 상당히 빠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의 PBR 분포도인데 PBR의 1배 미만 쪽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푸른색에서 24년 1월 달에 어떻게 되죠? PBR이 1배 미만 쪽이 오른쪽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PBR이 낮았던 파란색 쪽에서 검은색 실선으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낮았던 PBR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부분을 하죠. 그래서 PBR 1배 미만의 쪽의 흐름들이 지금 이렇게 뭐 파란색 실선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던 이쪽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PBR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2년 말 기준보다는 24년 1월 기준이 PBR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이제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 국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 1배 미만이면서 실적도 괜찮고 ROE도 높고 자사주 비중 높고 또 대기업,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현대차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꽤 올라왔고 25만 원 선 올라왔고 거의 신고가 부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고가가 28만 9천 원인가 뭐 그래요. 네네. 아직까지는 29만 원 언저리가 고가인데 아직 못 가고 있죠. 기아는 이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ROE가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ROE가 10% 넘겼을 때 PBR이 1배 이상 계속 거래가 됐다는 점. 네. 그럼 지금 아마 0.6배, 0.7배, 0.6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1배 정도만 가더라도 지금 업사이드가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50% 정도 업사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에 대비를 해서 산술적인 뭐 생각을 해보는 건데 또 룸이 현재 좀 남아있다고 봤을 때는 좀 볼만하겠죠.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12년도가 이제 고점이었어요. 28만 9천 원. 네. 그때 차화정 장세. 현대차가 막 엄청 올라갈 때. 그때 매출이 84조였고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주가가 낮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162조. 와. 영업이익 15조. 대단하다. 따블랐어요. 근데 주가는 그거보다 낮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12년 동안. 이게 좀 더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3자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채팅창에서도 현대차 조금 더 들고 가보겠다. 이런 솔리마리님의 의견도 있고 26일 날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아마 삼성물산하고 현대차를 많이 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싸죠. 전자 가치만 해도. 전자가 지금 그렇긴 한데 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산 좀 땡기면 전자도 언젠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물산.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 속에서 국제유가 상승, 정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좀 지정학적 불안정이 좀 있다는 점, 아직은 뭐 크게 불거지진 않았지만은 다들 좀 베네수엘라가 국경 지역에 병력을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이아나 쪽은 미군에 대한 뭐 미군 그 군사 장비를 뭐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고조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WTI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날 상승하면서 지금 $78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꽤 지금 다소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 네티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작전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합의가 성사되려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수가 먼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계속 교착 상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길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유가에 관련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생각하면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뭐 엄청나게 유전 이런 것들이 관계가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뭐 유가에 대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그런 쪽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 이제 유가 움직이는 좀 쉽지 않다 보는데, 다만 이제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는 2월에 원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하루 120만 배럴의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가 모멘텀을 잃고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글로벌리 이제 원유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 봤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한 유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이 유효하다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이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속적인 강세를 주장하기에는 수요 측에서 아직은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그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이제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짙은 그 파란색이 수요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옅은 푸른색이 이제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선, 그 회색 실선은 공급에서 수요를 뺀 거예요. 그럼 위쪽에 있으면 공급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4년 1분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좀 더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요도 조금 성장하는 걸로 보이긴 한데 네. 공급의 성장률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일단은 뭐 그렇다면 유가가 급등할 상황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유가 단기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자발적 감산 발표 국가들의 쿼터 대비 생산량인데요. 이게 그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쿼터 대비 생산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밑에 보시면 쿼터 대비 줄이고 있잖아요. 네. 왼쪽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제 원유 생산량을 자기의 쿼터 대비해서 줄이고 있는데 좀 미약하죠. 근데 보시면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라크,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완전히 느리고 있죠. 쿠웨이트 이때다 싶어서 엄청나게 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켓쉐어를 잃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아 쪽으로 지금 OSP 같은 경우도
내린다 그러잖아요. 많이 팔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이런 부분들이 잃게 되니까 결국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에서 이라크 이런 쪽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는 이러다가 우리만 손해 보겠네. 되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 이게 붙이는 정제 쪽에 붙이는 추가적인 금액을 낮추겠다 이렇게 인하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급이 급격하게 줄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분기별 원유 공급 총 증량인데요. 보시면은 24년 접어들면서 1분기는 조금 줄어드는데 뭐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플러스권을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좀 쉽지 않다는 평가 보고서를 IEA 쪽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러냐? 네. 그거는 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서 강했던 에너지주가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화학주도 올랐거든요. 네. 미국 증시. 왜냐하면 버핏이 쉐브론 쪽에 투자했던 소식이 나왔어요. 버핏이 애플 팔고 쉐브론 샀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화학이나 정유 쪽이 좀 오늘 움직인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또 무게감이 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SK이노베이션이나 뭐 GSS-오일, 대한유화, 금호석유, 흥구석유, 뭐 정유화학 이런 쪽이 올라왔는데, 근데 좀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금호석유가 사실은 좀 많이 거론이 됐어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 이 금호석유는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경영정 분쟁 이슈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나왔는데 뉴스가 뭐냐면 개인 최대주주와 PF와가 협업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의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이 뭐냐면 금호석유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한 전 상무가 15일 공시를 통해서 행동주의 펀드 차 파트너스 특별관계자 추가 및 차 파트너스의 주주 권리 위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박철한 외 특수 관계자 지분이 기존 10.85%에서 10.88% 소폭 증가했는데 한편 박창구 회장 측 특별관계자 포함 지분은 현재 15.89% 수준으로 박철한 측과 5.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같은 박씨네요. 네, 공교롭게도. 예. 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차 파트너스는 3월 정기 주총 안건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자사주 수고에 대한 관련 정관 변경권 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의건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관련된 선임의 건 등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안건은 미소각 자사주 18%에 대한 활용이 소액주주 권익에 반한다는 가정하에 제시됐고요. 또한 이사의 독립성 결여를 지적했던 안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사주 비중 18%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지분 교환 제외 시에는 지주주 친화적으로 활용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소각 등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뭐 대부분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제 지분 교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었다 평가했고 박철한 측은 주총 영향력은 그동안 제한적이었지만 행동주의 펀드와 결의는 다소 좀 차별적인 영향이 가능하다고 삼성증권에서 오늘 이제 장중 코멘트를 냈고요. 이에 따라서 주총 이전까지 주주 친화적 조치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가능하고 밸류업 기조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박철한 그 전 상무가 금호아시아나 박정구 회장 장남이네요. 여기도 또 이제 가족 간의 집안 싸움이네. 집안 싸움. 아니 저 이 내용 아예 몰라가지고 진짜 쉽게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누구랑 뭘 놓고 싸우는 겁니까? 그냥 완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거 아니야? 원래 이제 박삼구 회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카가 되겠지? 조카가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 삼촌 미워. 나갔어. 돈 많은 사람이랑 손을 잡고 손잡고 지분을 사버려. 사버린 와, 재벌집 막내 아들. 오. 딱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맞아요. 전 상무죠. 박철한 전 상무니까 내부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그만두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차 파트너스라는 이쪽에 PF하고 협업을 하겠다. 사모펀드 데려와가지고 그러면 경영권 이제 분쟁하겠다. 지분 경쟁이 있을 수 있죠. 차 파트너스가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 파트너스는 행동주의 펀드라서 만약에 이거를 밖에서 데려와서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에서 이긴다면 주주들한테도 좋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나쁠 이유는 없죠. 자사주 소각도 하면서 뭔가 좀 더 행동을 원하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2020년도에 자기 아들을 전문을 안 치면서 조카를 내보냈어. 와, 그러면 삼촌 미워지. 화가 난 거지. 나도 지분 가지고 있는데. 장자승계.
아, 요새 그런 게 지금 그렇게 안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가? 그 조카가 다른 데랑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진짜 그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업 기조랑 정부 정책 뭐 이런 거라도 잘 맞아 떨어져서 좀 힘을 받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박철한 이분의 뭐 차 파트너스의 관계 협업은 뭐 그와 관련된 논리를 갖고 이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울 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욕심을 내서 뭐 진흙탕 싸움한다. 이건 좀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의 기조에 맞춰서 하려면 그 명분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건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관련 정경 변경을 해라.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해라.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관련된 선임권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늑대에 둘러싸였다. 1조 2천억 주주 환원해야 된다. 행동주의 펀드 막 요구한다 그러는데 역시 밸류업이랑 같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올바른 방식으로 스타트를 하다가 약간 주가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분위기가 주가 올리고 엑시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순수하게 보지 않는 측면도 일부 시장에서 있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소 좀 논란이 좀 됐는데 사실 뭐 순수한 의도로 이런 것들 정말 한다면 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정부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WTI가 올라가지고 거기 뭐 버핏도 정유주 투자한다 그래서 화학주 올랐고 정유주 같이 올랐고 거기다가 금호석유는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재점화 이슈도 같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AI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 구글, AI 신버전 공개 및 음성 AI 기업 사운드하운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운드하운드 AI 주가 급등 소식에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구글이 이제 자체 개발한 멀티모달 AI 모델인 제미나이 1.0 프로의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0 울트라와 비슷한 수준인데 제미나이 1.5 프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영상을 생성하는 중형 멀티모달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고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이 오픈 AI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 AI 시스템 이름을 소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라. 예, 명현크님이 자주 보시던 소라넷이 아니라는 점을 친근하죠? 예, 명확하게 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캐릭터와 특정용의 동작, 복잡한 장면 등의 최대 1분기의 동영상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프롬프트를 치고 그다음에 제가 막 어떤 소설 같은 걸 씁니다. 네. 어떤 뭐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네. 빨간 코트를 입고 뭐 상당히 좀 고독하게 어떤 거리를 걷는데 조명이 비춰지고 뒤쪽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도시의 어떤 적막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동영상으로 1분 길이 정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동영상 퀄리티가 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오, 역시 우리 시황제 박근정 네. 부장님. 자, AI 텍스트로 만든 요 동영상 네, 띄워주세요. 캡처를 하나 네. 해오셨는데 요거 한번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왜 안 띄우냐면 PD님들이 자기네들 다 잘릴까봐 이렇게 되면 띄워주세요. 이거 제작하는 사람들 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거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네.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아, 퀄리티가 어떠세요? 와 진짜 그냥 사진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소설 같은 걸 막 쓴 거예요. 저런 걸 쓰니까 이제 저렇게 완전히 동영상처럼 그럼 소설 영화로 만드는 건 그냥 뭐 일도 아니겠다.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글로 써가지고 글로 쭉 쓰면 이제 영화 한 편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있는 단편 소설을 또 저기다가 넣어서 영화화한다고 해도 네. 저런 영상이 그냥 한 번에 쫙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약간 제한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직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쿠키를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쿠키를 먹었는데 쿠키에는 이제 예를 들면 자세하게는 이빨 자국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구현이 안 된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저 정도 구현이 된다. 그리고 1분 길이의 영상이 바로 구현이 된다. 이건 굉장한 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하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야 이게 정말 이제 새로운 어떤 오픈 AI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또 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음. 드는데요. 근데 이게 앞서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네.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스타트업 런어웨이 AI 등도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 비슷한 개념의 네. 이제 뭔가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픈 AI의 소라 같은 경우는 텍스트 비디오 모델보다는 시각적 품질이 굉장히 높다고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라공 소라군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프롬프트의 내용에 충실한 그림을 그려준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AI 비디오 쪽으로 이렇게 진출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뭔가 오픈 AI 쪽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AI 모멘텀이 그냥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을 봐요. 여기에 따른 그런 산업적인 분석들도 속속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1인 창작의 확실한 영역에 좀 진입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미디어 빅테크 기업들, 빅 기업들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디즈니나 뭐 이런 쪽들. 그래서 약간 여러 분야로 좀 적용되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AI 어마어마하네요. 이래서 소라네 하는 거야. 아, 소라네. 이게 소라네 진짜. AI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얼굴이 붉어지십니까? 아니 저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와, AI 대단하네. 역시 소라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디테일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찻잔 안에서 커피 위에서 해적선 두 개가 싸우는 걸 보여줘 이래가지고 봤는데 해적선이 막 커피 안에서 막 요동치는데 물이 안 튀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좀 있지만 사실 그거 AI라고 생각하면 금방 극복될 문제 같고 앞으로 어떻게 무궁무진화가 활용이 될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는 아마 프로그램 공개가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약간 좀 이걸 그대로 공개하기보다는 약간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테스트 정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동영상은 공개는 됐어요. 그렇죠. 만들어 본 동영상 공개가 됐는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뭐 이 화면 말고도 다른 버전들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서비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시점에 이제 이게 시장에 나올 것인가는 좀 봐야 되지만 뭐 1분 정도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시간도 길어지고 디테일이 더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세상이 진짜 바뀔 것 같고 그렇죠. 영상 제작물이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할 사람들이 정말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정말 해보는 거거든요. 박근영 부장님 요거 캡처를 가져오셨지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면은 정말 퀄이 좋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맞아요. 예. 이거 AI가 만든 건지 찍은 건지 뭐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되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네. 딥페이크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네. 악용될 수 있는 예, 사례. 얼굴 합성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중심으로 딥페이크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약간 성인물에다가 뭐 딥페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치인들이 선거 이전에 이렇게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영상을 띄워버리면은 뭐 의도하지 않는 이야기가 막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규제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좋아지는 반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막 이렇게 시장에 어떤 서비스를 내놓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발 맞춰서 저기 뭐야 비전 프로 플러스 뭐 퀘스트 3 이런 하이 퀄리티의 그런 VR 기계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접목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된다고요? 호랑이님이 네. 아주 아, 제 생각과 같은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부장님도 언급을 해주셨고 사실 뭐 성인물 이쪽으로 그냥 진짜 담백하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또 커져야 이런 기기들이나 기반들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접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그리고 의대생 동맹 휴학 소식 등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제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 테마일지 아니면 어떨지 좀 궁금할 정도였지만 이게
분위기가 좀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그쵸. 것 때문에 오늘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형 병원 중에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이렇게 5개 빅5가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는 근무를 중단한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 공백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섭죠.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못 가는 거 아니야? 병원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생 사이에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난다고까지 나오는데 대한의과대학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좀 심각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요.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계획에 반발해서 동맹 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좀 반발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심하게 반대하니까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딱 전면적으로 강대강으로. 예, 강대강으로 나갔죠. 그리고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 카드를 또 내세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하게 또 약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복귀를 하라는 어떤 행정명령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고비예요.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지. 근데 뭐 당장 하루 만에 뚝딱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그래도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의대면 의대 쪽에서 그리고 또 정부는 정부 쪽에서 조금 솔루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국민 의료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생활에서.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도 저도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의사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당장.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뭐 내과나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좀 사람들이 많이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가가 좀 낮은데 이렇게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뭘 잘못하면은 막 소송도 들어오고 뭐 네. 물어줘야 되고 이런 것도 많고 리스크 요인이 좀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수가가 낮으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좀 간다는 의식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저께 피부과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개설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2018년부터 개원된 걸 어제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개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섹터 관련된 쪽은 전문 분야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너무 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가 고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또 그런 정책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막을 반대할 수는 없는 수는 없죠.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그게 본인들 자유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첨예한 어떤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입장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좀 부럽네요. 어디 왜? 어디 뭐 정원 늘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허락 맡아야 되는 그런 섹션이 있는 게 부럽네요. 뭐 MC 늘린다고 정원 늘린다 그러는데 제가 뭐 쌍심 지켜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정부한테 협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네, 뭐 이게 오케이. 이거는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되겠지? 하면 안 되겠지? 아니 나는 교육주가 좋을 것 같아서. 교육주. 재수 엄청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근데 실제로 지금 네. 교육주가 움직이기도 했어요.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기회다. 뭐 의대는 아무리 정원이 많이 늘려도 의대는 의대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늘릴 때. 한 해만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의대 쪽으로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정책이 되면 일단 의대를 보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엄마들 사이에 강해요. 그 지방을 가더라도 지방 의대를 가더라도 근데 지방 의대가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점수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원을 많이 늘려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다른 과를 가기보다는 의대 쪽으로 일단 집어넣자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엄마들도. 아들이 의대 다니면 참 뿌듯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원하는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걸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 의대를 집어넣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네. 또 약간 기대감을 가진 학부모들도 꽤 있다는 점.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들이 다 이렇게 첨예하게 있어서 갈려서 이건 또 누가 맞다 틀리다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되게 어떤 나름대로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는데 어떻게든 잘 좀 해결을 빨리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료 정원 확대 관련해서의 사회적인 움직임은 좀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저녁까지 고생하신 우리 시황제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